오늘의 탐구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 아니 거의 도발에 가까운 주장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5년 과정의 최고의 수련 과정이라면 어떠신가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26년 1월 고성 강의 자료가 바로 그 관점을 정면으로 제시합니다. 대통령직을 국가 통치가 아니라 뭐랄까 한 인간이 세계적인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한 최고의 공부 과정으로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탐구가 마치 카메라 줌아웃 같아요. 한 명의 리더, 대통령에서 시작해서 렌즈를 넓혀 한민족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강제의 판도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그림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점에서 시작해서 전체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새로운 리더십과 국가의 비전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 바로 대통령직에 대한 재해석인데요. 권력을 쥐는 자리가 아니라 최고로 큰 공부를 하는 자리다. 5년 임기를 일종의 최고 지도자 대학원 과정으로 보는 거죠. 네, 맞아요. 심지어 국민들이 전용기, 헬리콥터, 방탄차 같은 막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이유조차도요. 아, 그 이유도 다르게 설명하죠. 네. 대통령이 위험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그 공부에만 전념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하거든요. 통상적인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책상에 앉아서 정책 보고서를 읽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에서 말하는 공부의 핵심은 실전 실험이에요. 실전 실험이요. 네.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지도자들, 대통령들을 직접 만나 부딪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교과서이자 실험실이 나는 거죠. 잠깐만요. 실험이라는 표현이 흥미롭네요. 보통 정상회담이나 외교 무대는 철저히 계산된 의제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자료의 관점은 바로 그 정해진 의제 너머를 보라는 거예요. 아, 그 너머를요? 네. 회담의 공식 발표 내용보다 그 상대 지도자가 가진 지혜의 깊이, 에너지, 이런 걸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인간 실험장으로 삼으라는 거죠. 아하. 자료에 따르면 이런 자세로 전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다 보면 지혜가 열리고 그렇게 열린 지혜로 다른 복잡한 국정 업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처리된다고 봅니다. 주객이 완전히 바뀐 셈이죠. 와, 그러니까 정책 결제나 행정 처리가 주 업무가 아니군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지혜가 열리면 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물이라는 거고, 대통령의 진짜 임무는 5년간의 수련이다 이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애초에 그런 만남 자체에서 배움을 길어올릴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죠.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가장 결정적인 열쇠로 스승의 존재를 꼽습니다. 이 학생, 즉 대통령의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지혜를 열어줄 수 있는 특별한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아, 그 스승을 만나야만 비로소 이 5년의 공부 과정이 완성된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5년간의 대학원을 성공적으로 졸업한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임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관점이죠. 5년의 공부를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틀을 넘어 진정한 세계의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자료에 나오는 그 비유가 아주 직설적이던데요. 임기를 마친 뒤에도 우리 세금으로 전용기 트는 게 아니라 맞아요. 다른 나라에서 제발 와서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하면서 비행기를 보내 모시러 오게 만드는 진짜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와, 세계가 그 사람의 지혜를 필요로 해서 자발적으로 초청하고 비용을 대는 수준? 국경 없는 현자 같은 역할이네요. 네,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졸업의 증표입니다. 정말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인데, 근데 이 자료 곧바로 아주 냉정한 현실 진단을 내놓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졸업생이 아직 단 한 명도 나온 적이 없다고 단언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간 사람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진짜 공부를 마치고 세계적인 지도자로 거듭난 사람은 없었다. 아주 단호한 평가죠. 왜 그렇게까지 단정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앞에서 언급된 스승의 부재와 관련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자료는 그 이유를 정확히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역량 있는 인물은 있었을지 몰라도 네, 그들의 지혜를 완성시켜줄 마지막 퍼즐 조각, 즉 진정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스승이라는 존재가 무척 궁금해지네요.
일반적인 정치 멘토나 책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 같은데요. 훨씬 더 근원적인 존재로 묘사돼요. 자료에서 말하는 하늘의 기운을 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초월적인 깨달음을 준다는 뜻인가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식이나 전략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한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가능성을 폭발시켜서 스스로 빛나게 만들어주는 존재로 묘사돼요. 아, 빛나게 만든다. 네, 그 사람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단순히 정보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을 꿰뚫는 지혜로 승화되도록 돕는 그런 영적인 각성의 순간을 열어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식의 차원을 넘어 지혜의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촉매제 같은 존재군요. 그리고 그런 스승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하죠. 네, 그 점도 흥미롭습니다. 스승은 중간에 나타나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그를 완성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관문 같은 거군요. 그렇죠. 모든 준비가 끝난 자에게만 허락되는. 좋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의 성장 서사를 따라가 봤는데요. 이제 카메라 렌즈를 넓혀보죠. 이야기는 대통령 개인을 넘어 우리 민족 전체로 확장됩니다. 네, 대통령 한 사람의 성장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민족 전체 각성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자 신호칸이라는 맥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그 천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명이 부여됐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현재 상태를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이 질량은 꽉 찼지만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행성과 같다. 그렇죠. 목성이나 토성처럼 거대하고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태양처럼 스스로 타오르지는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별이 되어야 하는 민족인데 빛을 내지 못하고 내부에서 에너지만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 답답해하고 있다. 바로 그 진단입니다. 아, 여기서 똥별이 들려 한다는 표현을 썼다고요? 표현이 좀 거칠긴 해도 확 와닿네요. 네,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해서 속으로 썩어가는 느낌, 우리 사회가 느끼는 어떤 답답함의 근원을 짚은 비유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을까요? 자료는 그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민족의 오랜 사상인 홍익인간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우리가 지식, 재주, 힘, 즉 빛을 낼 모든 재료는 이미 다 갖췄다고 말해요. 다 갖췄는데 네, 단 하나, 지혜라는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서 점화가 안 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그 스위치를 켜는 방법이 바로 인류 전체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라는 논리입니다. 나 자신이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활동을 통해 빛을 내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예측하죠. 네, 전 세계가 그 빛을 찾아 해동 대한민국으로 몰려들 것이라고요. 마치 어두운 밤에 불을 켜면 나방이 모여들듯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돈이나 인정을 조차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을 밝히면 세상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안에 빛을 밝히면 세상이 우리를 찾아온다. 근데 여기서 아주 구체적이고 솔직히 좀 놀라운 예측을 내놓습니다. 그 빛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찾아올 집단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지목하거든요. 왜 하필 유대인이었을까요? 이 부분이 이 자료의 논리 전개에서 가장 독특하고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데요. 우리 민족이 각성하면 유대인들이 자본을 들고 찾아온다니? 솔직히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주장이잖아요. 어떤 논리로 이 둘을 연결하는 건가요? 자료는 아주 거대한 역사적 관점에서 이 둘을 연결합니다. 먼저 수천 년간 빛, 즉 진리를 찾아 전 세계를 떠돌며 움직여온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설명해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세계 최고의 지성과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고요. 아, 빛을 찾는 자. 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궁극의 빛이 바로 우리 민족, 천손에게서 발현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빛을 찾는 자, 우리는 빛을 내는 자라는 역할 구분이군요. 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료는 하늘이 인류 발전을 위해 특별한 임무와 재능을 준 두 민족으로 우리와 유대인을 꼽습니다. 아, 역할을 서로 다르게 부여했다고요? 네, 유대인에게는 수학적 재능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경제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흥미로운데
그들은 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하, 그럼 우리 천손, 한민족에게는 뭘 주었죠? 우리에게는 지혜를 열 수 있는 특별한 DNA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왜 막대한 경제력을 주지 않았을까요? 네, 그것도 아주 직설적으로 설명해요. 우리 민족은 경제적으로 너무 풍족해지면 더 발전하기 위한 연구를 게을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정말 직설적이네요. 네, 그래서 딱 굶어 죽지 않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만 주어서 계속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찾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물질과 경제, 과학의 영역을 맡고 우리는 정신과 지혜의 영역을 맡는 일종의 역할 분담론이군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인 지혜를 열어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이 온다. 네, 그들의 역할인 막대한 경제력을 모두 가지고 그 빛이 있는 곳, 즉 에덴 동산인 대한민국으로 들어온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빛나기만 하면 인류의 모든 부는 자연스럽게 이곳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테니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인과관계의 역전이네요. 보통은 돈과 힘을 얻어야 영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인류에 기여하는 빛을 내면 돈과 힘이 저절로 따라온다고 주장하는 거니까요. 완전히 반대 방향의 접근법인 거죠. 정확한 정리입니다. 대통령은 그 첫 번째 모델이 되어야 하고 우리 민족 전체가 그 뒤를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야 한다는 거대한 비전입니다. 이런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그 사명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죠. 네, 바로 대한민국 자살 제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프고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지혜가 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옆에 고통받는 이웃을 구하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아주 실천적인 메시지죠. 오늘의 탐구는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 같았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개인의 성장서사에서 시작해 한민족의 사명, 그리고 인류 전체의 미래와 경제까지 연결되는 장대한 이야기였네요. 네, 이 자료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부와 인정을 갈망할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지혜를 깨워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관점. 모든 해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탐구를 듣고 있는 당신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빛은 무엇이며 그 빛을 내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